이 책은 2022년 1년 전에 나온 책이고 국내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김기협, 예, 김기협 선생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동양사 공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마테오 리치로 박사학위.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최고의 책을 소개할 때 그 보람을 느껴요. 이런 책은 여러분들 참 2022년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많은 이런. 예.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면서 좀 몇 가지를 이 책은 뭐 제목 저 나왔지만은 주로 이제 그 오랑캐들, 이어서 오랑캐라는 게 이제 흉노족, 돌골족, 특히 몽골족, 그리고 조선족, 조선족, 코리아, 동이. 우리도 중국에서 보면 오랑캐에 가깝습니다.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 그걸 전부 다 포괄해서 이 사람이. 어, 이분이 지금 내가 연세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강기업 이 선생이, 이분이, 뭐 1990년도쯤에도 교수로 있었고 하는 거 보니까네, 아마 모르겠다, 한 60대 넘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소장학자가 아닙니다. 예, 상당히 소장학자가 아니고, 뭐 50대 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왜 기분이 좋았냐 이야기 드릴게요. 이 책을 여러분도 꼭 사 읽어보면요. 두서너 페이지 넘기다마다 이분이 이, 이 유목 제국사 이 비슷한 건데 그 오랑캐들 우리 일본 조선 특히 일본 조선 할 것 없이 다 해갖고 오스만 투르크까지 전부 다 해갖고 중국 중화를 빼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통시적으로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답게 그 두서너 페이지 넘기자마자 거의 몇 페이지마다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옛날에 이 분야를 공부할 때 이러이러한 책을 보고 한 수 배웠다. 이런 대가들의 이런 안목은 4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분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 주장에 좀 다른 측면을 지금 부각하고 있다. 아, 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 딱 사갖고 첫 번째 무슨 책을 봐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죠. 가장 좋은 선물은 전문가한테 책 소개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 책이 딱 뒤에 보면 레퍼런스 몇 권 없어요. 역시 딱 보면 요거에 국내 이 사람이 레퍼런스 했는 국내 저수를 딱 보면 돼요. 한 7, 8권인데 예. 네 번째가 뭐냐면 김호동 교수. 기억납니까? 내가 서울대 그 김호동 교수 이야기를 했죠.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참조했죠. 그다음에 정재훈 돌골 유목제국사. 네, 지난번에 소개해줬죠. 정재훈 이 사람이 그 돌골 위구르 원래 지금 또 나온 책이 흉노에 대한 전문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제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딱 보면서 어떤 책이 이 분야에 가장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3, 40년을 이 분야를 깊이 판 분들이요. 이 분야 박사학위를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깊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주경철 교수, 예. 서울대 주경철 교수, 뭐 이런 분들 기본 레퍼런스를 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대가들 많이 책을 읽어보시면 거의 페이지마다 세계적 대가들이 몇십 년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했고 하는 게 알알이 박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리고 특히 여기에 뒤에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나온 거는 탁월해요. 읽어보면 마테오 리치에 나오잖아요. 자기 박사학위 했는 마테오 리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요건 아주 디테일하니까네. 요거 하나에 대해서는 이분은 뭐 전문가 이상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단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가적 관점을 가지려면 이런 책을 보면서 참 밑줄 긋고 그 유심히 생각하면 딱 하나 꼽힐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강조하는 거 딱 보면. 이러면 우리나라 수양대학원하고 단종 이야기 누구나 다 알죠. 중학교도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수양대학원하고 단종 모티브가 뭐 중국 살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 패턴이 드러난 거예요. 누구나 뭐 삼촌이 뭐 이렇게 어린 그 조카 밀어내고 왕 되는 건 뭐 비일비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주공단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왜 주공단을 그렇게 높이 존경하는가. 단순하면 그 딱 바로 한 점이에요. 충분히 권한을 갖고 왕을 해도 되는데 섭정을 딱 끝나고 나면 그대로 조카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 예가 세계 역사상 몇 건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가보면 몽골사나 유목사를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요. 특히 흉노족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돌골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안 전해주고 왕위를 동생한테 전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합법적으로. 어. 그 동생한테 이제 내가 이 책에서 가장 내가 돋보였던 그 점을 설명드릴게요. 나는 이 책에서 그 점을 딱 얻는 순간, 아, 이거는 뭐 그 한 것만 알아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책이. 예, 이 책이 딱 다른 어떤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생각도 못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거 하면서 산책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뭔가 내가 다른 거하고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 그랬냐 하면 특히 유목 제국에서는 유목 민족이 만든 나라에서는 아들한테 장자 상속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게 막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생한테도 상속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왕위를. 그런데 뭐 여러분 조선 500년을 보면 동생한테 왕위를 넘겨준 적이 있나요? 한 것도 없잖아요. 500년 동안. 20명 왕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장자한테는 장자한테 넘겨주려 하고 그게 안 되면 꼭 찾아서라도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장자한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손자한테 넘겨주잖아요. 삼촌들 다 있는데도 형제 있는데도 장자를 찾아고 손자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동생한테 넘겨주는 경우는 없어요. 조선 500년 다 봐도. 그러면 이건 놀라운 패턴이잖아요. 유목 유목 사회에서는 흉노나 돌고래나 많은 유목 사회에서는 장자 아들이 성한 아들이 있어도 잘 들어서 이게 중요해. 다 큰 아들이 있어도 동생 물론 나이가 많겠죠, 삼촌이. 동생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지적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걸 한번 물러서 보면 인류 역사에서 권력에 대한 관점의 거대한 하나의 파라다임이 시프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대한 하나의 문명사적 파라다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그걸. 이분이 그걸 지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뭐 중국에서는 뭐 송나라는 특히 저 송나라나 조금 문명화된 나라일수록 뭐냐 하면요. 어린 황제가 그냥 등장하잖아요. 그럼 섭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예가 거의 30% 됩니다. 청나라 역사를 공부해봐도 명나라 역사를 공부해도 송나라는 더 그래요. 어린 황제 그냥 등극을 해요. 근데 유목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목사에서는 어린 칸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양칸 강의했잖아요, 이번에. 다양칸은 언제 칸에 오릅니까? 다 커갖고 키워갖고 칸에 올리잖아요. 됐죠? 그래서 유목사회에는 섭정이란 개념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력이냐, 권위냐. 권력이냐, 권위냐. 자, 우리가 야생 환경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상 싸우는 게 생업인 유목민족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이런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좀 뭐 그냥 뭐 비교는 되게 에스키모입니다. 지금 에스키모란 말을 안 씁니다. 이누이트족이나 이쪽에 북방 그 시베리아 저쪽에 있는 그 부족들 옛날도 아닙니다. 근세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어 손님한테 와이프를 넘겨준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되게 황당해요. 그다
그거는 좀 그런데 직접 얘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온 그거를 그 가장 힘센 가장부터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나 매정하고 그거는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가장이 어른이 사냥을 해와도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노약자나 어린애부터 먹이 음식을 먼저 나눠주잖아요. 사고가 나도 어린애 노약부터 먼저 탈출을 시켜주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인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사람이 뭐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류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권력이 우선하는 시대가 유목사회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우선하는 시대가 바로 꼭 문명이라 보다는 그 두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우선하는 사회, 권력을 우선하는 사회. 자, 권위는 뭐고 권력은 뭔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어린 황제가 권력이 있어요? 없죠. 근데 뭐는 있어요? 혈통을 타는 권위는 있죠. 권위는 내가 무력이 힘이 없어도 내가 왕의 아들이라면 그 자체로 권위를 갖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요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헌법 앞에 우리는 다 뭐 힘센 사람이나 누구나 법 앞에 다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민주사회에서는. 그게 권위거든요. 권위는 무력하고 다른 겁니다. 좀 따라오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 사람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위는 뭐냐면 법률로서 지정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디스플레인입니다. 디스플레인. 디스플레인 영어 단어가 어떻게 돼요? DICIPLINE 이렇게 되죠. 그 디스플레인이 뭐냐면 정확한 영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훈련이란 말을 또 되고 복합적으로 써요. 그게 뭐냐면 규율이란 말이에요. 가장 근접한 이야기는 규율이란 말,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고 그 참 그럴듯하네. 근데 그 사람 설명을 왜 그러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열심히 한다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다고 의지력 이쪽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힘들 때 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쉽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잖아요. 그래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열심히 일해가 몸이 피곤할 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적 훈련한 그 사람들 진짜 그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힘든 일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사람은 열심히 하고 나서 쉰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의욕을 일으켜 갖고 나의 그 힘든 걸 극복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말이 그쪽에 맞췄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간발의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언제 쉬느냐가 뭐랄까네. 자기가 정해진 일을 했을 때 쉰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일을 하고 난 사람은 하고 나서도 힘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쉰다는 거예요. 됐나요? 요 점이 놀라운 거예요. 일을 딱 정해놔 놓고 그 일만 딱 하고 쉰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다 하고 나도 힘이 남아도 일을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이 남아도 그냥 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통 분야도 아니고 올림픽에 나가는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 하는 이야기예요. 세계적 트레이너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지컬 훈련을 해본 사람께 굉장히 은밀해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서 나는 디스플레이라는 걸 내가 그때 영어 단어를 막 적어 놔놓고 아, something 그 뭐가 있다. 브레인 사이언스적으로 something 뭐가 있다. 그걸 봤더니 뭐 나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몇 년째 정해져 있어요. 뭐 특별히 더 노력 안 해요. 욕심입니다.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정해진 양만 채우면 된다는 요주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사람이 그 주장하는 특별 바로 이게 권위냐 권력이냐 이야기하고 링크된다는 걸 산책하면서 불현듯 깨달았어요. 확, 이게 큰 이야기구나. 문명화된 세력에서는 규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규율이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정해진 분량만 한다는 겁니다. 야만족은 힘이 남으면 가용을 해버려요.
그런데 힘이 남아 돌아가는 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풀어져 버린 겁니다. 보급이 안 되고 다시 용기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이게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다시 이제 그러면 어린 단종이 해도 왜 우리 조선 왕에서는 어린 왕을 그냥 등극시킬 수 있을까요? 송나라에서 어린 황제를 왜 등극시킬 수 있을까요? 유목민족에서는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데 왜 가능할까요? 그럼 당연히 섭정을 하겠다면 그렇다 그러죠. 그럼 섭정을 당연히 한다는 그 자체도 디스플레인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말은 뭐죠? 오마이 사이언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디스플레인이 규율이 그만큼 중요하냐면 이런 그런 이렇던 지금 이런 성공한 그런 사람들 대부분 하는 이야기 뭐냐면 앵자이트 코스트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사는 거예요. 제가 브레인 강의에서 많이 했죠. 앵자이티. 뭐죠? 불안. 불안의 비용을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비용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디스플레인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왜 요동을 치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요동을 쳐요. 모든 게 실수하는 게 불안하고 한 게 있어요. 불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해진 양만큼 하면 돼요. 됐죠? 더 하는 게 더 위험해요. 자, 잘 따라오세요. 계획입니다. 원시 부족들은 힘이 나면 더 하고 싶어져요. 그것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저는 공부하다가도 뭐 좀 쌩쌩해도 9시 반쯤 되면 자러 간다고 가요, 그냥. 그때 굉장히 어떤 데는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질 때 많아요. 그때 그냥 책을 덮어요. 일부러 설치고 가요. 그게 디스플레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빨리 들어가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9시 반에 채워야지. 그러고 그냥 뭐 아무도 안 하고도 있을 때도 있어요. 뭐 드물게 하는데. 그럼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냥. 뭘 하든지. 그런 개념이에요, 디스플레인이. 그렇게 되면, 자, 잘 뜨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불안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 것도 따져볼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나 성취되느냐, 그런 모든 모니터한테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너무 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에 나와요. 유목민족. 그래서 뭐냐면, 디스플레이는 뭐냐? 그걸 처음 어디서 만들었냐? 그게 바로 주나라에서 만들었다.